주임사랑 임대차 시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임사는 매매가를 쳐 올립니다. 세 번째, 주임사가 일몰되는데 그 일몰된 물량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야지만이 매물로 출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B아파트 주임사 살리자고 주장했던 국토부하고 민주당 의원들 듣고 계시죠? 이제 님들 때문에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과 부동산 쌍실버 버튼을 가지고 있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X 발언에서 요즘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뭐 없애버리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발언을 좀 한 걸 가지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한 사람이 그냥 집을 몇백 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은 그 수만 채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그 사람이 막 몇백 채 사버리기 때문에 그게 나눠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임대는 좀 해야 되는데 건설임대는 증가하니까. 근데 매입임대는 주택수가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허용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기자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대통령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저의 시작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루는 것에서 최상욱이라는 인간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판에 발을 들여드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임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주택고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김경환 당시 차관이 국토교통부 차관이던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던 실무자들과 함께. 근데 당시 컨셉은 임대주택 건설을 좀 촉진하고, 그 당시 2014년 이전까지는 임차료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도 분석이 다른 건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전세가가 올라간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마치 수요 공급이 쇼티지가 나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 대출도 너네가 해준 건데, 전세 대출 해줘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왜 올라가지? 이러면서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우리나라 그 당시 임대차는 2년 임대차였기 때문에 2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 보면은 4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한 4년과 8년을 촉진하는 단기 장기 그런 임대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형식은 건설 임대사업자랑 매입 임대사업자 해서 매입도 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은 실제로 집을 짓는 그런 업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매입은 그냥 종전원 아파트 사가지고 주임사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도는 건설을 촉진하려고 했었지만은 대한민국 개인들이 건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개인들은 기존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 종전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양산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 활용이 됐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2월 달에 당시 국토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홍보를 했죠. 2017년 8월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낸 다음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때리겠다고 해놓고 12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세금 중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4개월 만에 그냥 퇴로를 완전히 열어준 거예요. 중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임사 등록하면은 혜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종전보다 세금이 더 낮아져. 그러니까 원래 내던 세금이 이만큼인데 중과되면 이만큼 내거든요. 근데 주임사를 등록하면 원복이 아니라 더 내려가. 그러니까 주임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국힘 김상훈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차트인데, 주임사 1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1년 하고 나서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몇 퍼센트 있는지 좀 봐보자 이러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보증금 승계라고 하고, 그래서 이 녹색이 전세 끼인 갭 투자 비율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이게 월에 한 10,000건씩 당시에 거래가 됐으니까 12개월 기준 12만 5천 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지금 월 4천 건 거래되니까 당시에 주택 거래가 자주 됐죠. 그래서 보면은 2017년 10월 파리 대책이 8월에 나오고 9월에 좀 얼어붙고 37%, 49%, 45% 하다가 18년 1월 달에 64% 갭 비중이 3분의 2로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12월과 2018년 1월 그 한 달에 뭐가 있었던 건데 그 뭐가 있었냐면은 국토부에서 주임사 홍보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주임사를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막 64%, 61%, 57% 빡빡 올라가다가 2018년에 종부세 올린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래서 좀 눈치 보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빵빵빵빵 올라가가지고 2018년에는 엄청난 비율로 갭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갭이라는 겁니다. 2018년 8월 정도 되면은 전부 갭 투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8년 1, 2, 3월이니까 1분기, 2018년 7, 8, 9월이니까 3분기죠. 18년 1분기와 18년 3분기에 매매가 변동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8년 1분기 매매가 변동률 서울시를 보면은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월간을 그린 건데 이게 보시면 0.6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3분기 18년 7, 8, 9월 와 이게 뭐 월에 0.8까지 이렇게 올라가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기간에 전세 끼고 갭매수 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결국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돈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막 원정 투자로 초과 수요 갭매수 하니까 이 1분기 때 막 뻥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3분기 때 뻥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도 사상 최고였는데 3월에만 8만 세대 등록하고 9월에는 7만 세대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게 갭투자 증가율이 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2018년에 9.13 대책을 내게 되죠. 9.13 대책을 내니까 정말 기계처럼 갭이 줄어들어요. 서울에서 43%, 38%, 39%. 그래서 2018년 9.13 내고 나서 이제 그래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안정화로 가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전세 낀 갭 투자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의 갭 투자를 뭐 강남 서초를 갭 투자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강남 서초 갭 투자하는 거죠. 이게 서울 전체가 아니라 구별로 보면은 지금도 거의 똑같은데요. 집값 비싼 데가 갭이 많이 합니다. 그냥 당시 강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는 당시 이만한 요즘만한 그 지위가 아니었어가지고 강동구는 2020년대에 그 고덕동 일대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확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 기준은 강서, 광진구, 그 다음에 성동구, 이제 마용성이라고 부를 때니까 서초구, 성동구, 성뭐 68%잖아요. 그 다음에 송파 63%.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전세 낀 갭 매수가 60%라는 겁니다. 평균 전세 낀 갭으로 60% 정도 샀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임사 등록해가지고 세금 꿀 빨았던 게 17년, 18년이잖아요. 그래서 17, 18년에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난 이미 주임사 등록 다 해놨는데 나는 보유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주임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방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면서 2020년부터 이제 지방 쇼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 그 부동산 시장이고 그래서 2020년에 주임사를 없애버리게 되죠. 아파트 매입형 주임사를. 건설령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형 주임사자들을 그냥 가만히 냅뒀더니 뭐냐면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그냥 매매가만 쳐 올리더라는 겁니다. 주임사자가. 그래서 매매가 쳐 올리는 근거와 신호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뭐 보유세를 많이 내요, 뭐 양도세를 많이 내요, 혜택 다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아놓고 집값만 쳐 올려대니까 2020년 710 때 이걸 없애게 됩니다. 지금 주임사 등록한 게 2020년에 없앴으니까 이제 매년 말소가 오는데요. 말소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주임사를 등록했냐, 2017년에 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이 그 똥탕이었냐면은 2018년 4월 전에는 이런 겁니다. 3억에 산 게 15억이 됐어요. 운 좋게 많이 올라가지고 2001년 3억이 실제 10억이 됐죠. 그래서 보유비용 빼고 양도 차익이 10억이면은 장기 보유 공제 30% 빠지고 7억에 46% 내면은 한 3억 세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벌었는데 3억 낸 거예요. 근데 주임사를 등록 안 하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니까 공제 빠지고 중과세를 맞으면은 한 6억으로 내서 실효세율이 6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벌었는데 6억 5천 내는 거예요. 원래는 한 3억 냈는데. 근데 주임사를 등록하면은 10억을 벌어서 1억 7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주임사를 등록하면. 그래서 이렇게 주임사 혜택이 좋은데 주임사를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싹 다 주임사를 한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임사를 했습니다. 그냥 너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많아가지고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국토부는 처음에 자기네가 이거 좋은 줄 알았다가 지네가 만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줄 알아가지고 했는데 전 국민이 주임사 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치솟죠. 매매 가격이 주임사 등록되는 주택들 소형주택 위주로 완전 치솟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주임사는 종전주택 매매가만 높였어요. 임대차 안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0년에 폐지를 했죠. 근데 이때 제가 폐지할 때 그 당시 국회 출입을 하면서 국토부 사람들이랑 설전을 벌였었는데 저는 다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싹 다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형은 남겨놔야 되는데 매입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매입형이라는 거는 그냥 조세제도도 작동 안 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회피하니까 세상에 무슨 제도 하나가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세법을 다 그냥 전부 다 카운터 치고 해지를 하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게다가 그 사람들이 건설을 했냐 뭘 했냐, 뭐 혹자는 임대차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냥 전세 안고 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공급에 대한 그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가 올라간 건 근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매매가 상승이라는 악재로만 나오지 않냐 했는데, 그 당시 국토부하고 그 당시 20대 국회 더민주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생계형 다주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계형 다주택자. 그래서 생계형 다주택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서울에 이제 다가구 주택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 그 일만 하시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생계형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서울에 다가구 빌라 하나는 50억짜리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계형 다주택자, 그냥 그 사람은 주택 사업을 하는 부자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들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는 현지이고 짱짱하고 막 자기네도 돈이 많고 막 명예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들이 만나는 그 지역 사무소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계형 다주택자라고 포장받는 그냥 투자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임차인들은 바빠가지고 국회의원 찾아갈 시간도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제가 예전에 그 공공기관 다니면서 그냥 열일 할 때는 뭐 정치나 뭐나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찾아가가지고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 주택임대사업자도가 없어지면은 자기 망한다. 망하기 무슨 개뿔, 주임사가 없을 때 옛날부터 계속 잘해왔는데 주임사로 혜택 엄청나게 주니까 그거 없애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토부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로비를 받은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진짜 엄청 거세게 저항을 해가지고, 저항이 아니죠. 제가 일종의 그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주임사만 없어져요. 그래서 비아파트 주임사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주임사가 살아남으니까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그럼 지금부터 빌라랑 오피스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겠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자, 21년 그렇게 비아파트 주임사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년 뭐가 찾아옵니까? 역전세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부 전세 사기의 원흉이 됩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정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그때 20대 국회 때 이거 논의했던 사람들은 다 대가리 받고 도계장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윤석열 정부 3년 되니까 비아파트 주임사를 살리는 걸 넘어가지고 아파트 주임사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국토부가 막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국토부를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진짜 국토부는 메타인지가 있나 없나, 시장을 자기네가 망치는 걸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아파트 주임사는 결국 돌고 돌아서 전세 사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임사 등록한 거 이제 일몰이 되면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 진짜 골 때리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하죠. 근데 주임사 등록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 적용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8년 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도 다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세법이 작동하지 않죠. 그냥 보유세만 작동합니다. 보유세만. 왜냐하면 보유세는 매년 새로 적용을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면 이 사람들이 이미 양도세가 너무 낮아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유세 상승이 매우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양도세가 너무 낮으니까 팔고 싶은데 보유세를 높이면 이 사람들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임사 등록 물량을 추려하려면은 이 보유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윤석열 3년 동안 일했냐면은 25년과 26년에 다주택자들의 주임사 등록 물량이 출회가 돼요. 일몰돼서 출회가 되는데,
출회가 되면은 시장에 나오니까 그걸로 시세가 혹시 하락할까봐 다시 아파트 주임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원희룡 장관 시절에 국토부가 5만 이유를 내면서 지금 상생임대인이 뭐니 다 비슷한 건데요. 그 물량 출회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혜택으로 계속 묶어둬 가지고 그 버티고자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게 현행 국토부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1차관이 갔었죠. 이상경 차관이 되게 그냥 맑은 표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그냥 서로 막 좋은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 진짜 완전히 그 전선이에요. 전선. 팽팽합니다. 그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6년 동안 받았던 댓글에 따른 그 욕들을 계산하면은 그냥 백과사전 써도 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엄청 치열하거든요. 팽팽합니다.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부동산은 여유가 있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면 이게 되게 거대한 이제 시스템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국토부도 얘 편이야. 유주택자 편입니다. 무주택자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유주택자 편인데 그 유주택자 꽉 차있는 그 부처에 가가지고 되게 그냥 천진난만한 얼굴로 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해야 된다 하더라도 국토부는 97 대책 같은 이상한 잡대책이나 냈다가 4개월 지나가지고 97 보완 대책 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일 못하는 부서라는 게 너무나 도드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놀고 있거나 무능해 보인다면 직원 탓이 아닙니다. 그 사장이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직원들은 다 시키면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끌고 헤게모니를 쥐어가는 거는 그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윗대가리들이 무능하면은 아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세력화하고 정치질하고 일하는 척 하는 거죠. 위가 멍청하니까요. 근데 무능한데 부지런하기도 하면은 그럼 더더욱더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사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쪼고 다 체크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끌고 가기 시작하면은 밑에도 완전히 일 잘하거든요. 그냥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공직에서 지금 공무원들 되신 분들 다 엄청난 인재들인데 그 행시 막 뚫고 이런 엄청난 인재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모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원희룡이 뭐 대단한 국토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그 양평 고속도로 건은 뭐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유능한 장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예전에 매몰돼 가지고 합리라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장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일하는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똑같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부동산 제도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를 잘 찾아보면은 현 부처는 종합적으로는 너무 유주택자를 많이 배려해줘. 유주택자 배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을 더 올리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내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걸 제가 한 10수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부처 전체로 임차료가 올라가야 매매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하는 70년대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여튼 자 주임사 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임사는 정리하면은 주임사는 임대차 시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임사는 매매가를 쳐 올립니다. 세 번째, 주임사가 일몰되는데 그 일몰된 물량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야지만이 매물로 출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아파트 주임사 살리자고 주장했던 국토부하고 민주당 의원들 듣고 계시죠? 이제 님들 때문에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세가율 막 126%니 140%니 그런 책상머리 조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세 사기 난 거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 구제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법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법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 국토위 분들 지금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22대 국회 국토위 분들도 일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월세를 들어가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국민의 머슴이자 뭐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뭐 자기네 그냥 정치질만 하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하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심정으로 그 X를 올렸다면은 저는 하루에 진짜 100개씩 글을 썼을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직접 X에 포스팅하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정책들이 깝깝하니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물고 빨고 하는 사람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임사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건설용 주임사는 생겨야죠. 건설하겠다는데 거기는 혜택 몰빵해서 주자고요. 건설용 주임사는. 근데 매입형 주임사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